배경 지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년차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하고 불합격을 했지만 이번 3년차 때는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고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공학교생 문성근 노무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30기로 합격을 했고요. 제가 3년 동안 전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노베이스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전문대학을 진입했다가 자퇴를 했고요.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학력이라는 이유를 걸고 불리한 대우, 불리한 조건을 계속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에 대한 결핍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노무사 시험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의 키워드 3가지는 자극을 통제하는 것, 현출, 긍정적인 정신자세, 이 3가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수험 경험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그 2차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토익을 따는 것도 힘들었어요. 한 3번인가 시험 보고 이제 그 700을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난이 많았어요. 1차와 2차 시험 공부하면서 근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차까지는 친구들도 이제 자주 만났고 하다 보니까 자극이 통제가 안 됐거든요. 자극이라는 게 이제 공부를 몰입했을 때 그 몰입한 상태를 깨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3년차 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시촌에 들어와서 저를 외부와 좀 차단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죠. 공부를 7일 내내 했어요. 일주일 내내. 대신에 이제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하고 일요일 한 오후 3시까지만 쉰 다음에 일요일도 공부를 했거든요. 또 공부 시간 자체도 순공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1월부터 11시간 이상으로 쭉 해와가지고 거의 슬럼프가 2주에 한 번씩 왔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걸 뭔지 알아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좀 풀었어요. 뭐 영화를 본다거나 맛있는 음식이랑 뭐 소주 한잔하고 도림천 가서 뛰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 슬럼프 자체가 여태까지 공부를 잘 해왔다는 증거거든요. 낙담하는 게 아니라 나 잘해왔구나 라고 이제 여기고 풀었던 것 같아요. 현출은 목적 그 자체예요. 목차를 복사를 해서 공부를 할 때 목차를 보고 이 과목이 어떻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책을 읽는 거죠. 두 번째로 밑줄을 치는 건데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이제 연필로 치고 두 번째는 빨간 펜, 세 번째는 형광펜으로 쳤거든요. 목차를 기준으로 그 밑에 내용을 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포스트잇 공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챕터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챕터 안에 목차를 적는 거죠. 인사로 예를 들 때 뭐 개발관리라는 챕터가 있으면 그 안에 개발관리와 관련된 시험 쟁점 있잖아요. 뭐 교육훈련관리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 챕터를 이제 회독을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챕터 앞에로 돌아와서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보면서 현출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구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다시 회독을 하잖아요. 포스트잇을 보면서 먼저 현출을 해요. 분명히 또 아는 거 있고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 메타인지를 갖는 거죠. 그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 제가 빈약한 과목이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듣던 강사님이 대형 강의라서 합격자분들이 첨삭을 하시거든요. 근데 합격자분들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첨삭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합격한 선배 노무사님께서 그 조용 강사님이 직접 첨삭을 해주신다. 그리고 그 퀄리티가 괜찮다, 들어봐라 라는 조언을 듣고 그 조용 강사님의 강의를 찾아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첨삭을 받아보니까 빈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더 빨리 보완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동기부여차 전달드리면 정말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뭐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베이스가 아예 없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지 못했어요. 2년차까지 전업으로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어떤 부분이 모자랄까 하다가 임계점도 넘지 못했고 멘토도 없었구나 라는 걸 느껴서 멘토분들의 조언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꾸준히 적용을 해서 저한테 맞게끔 변형을 시켰거든요. 자신들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자취방 안에다가 여기저기다 붙여놨어요. 매일매일 보면서 상기를 하고 꾸준히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2년차까지는 시험 결과가 합격이랑 거리가 멀었는데 3년차 때부터 제가 모든 걸 걸었거든요. 공부 방법도 바꾸고 마인드도 바꾸고 그리고 공부 환경에 대한 자극도 없애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좀 나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합격과 관련된 문장을 4가지를 썼어요. 나는 실전에 강하다. 내 두뇌는 명석하고 두뇌전이 빠르고 객관적이고 분석이 강하다. 나는 글씨를 빠르고 크게 알아볼 수 있게 쓴다. 나는 30기 노무사다. 제가 이 4가지를 다 이뤘거든요. 이 4가지 문장을 화장실 벽에다가도 붙여놓고 자기 전에 각각 이 4가지 문장을 10번씩 읊조리면서 자고 그리고 힘들면 막 울면서 막 썼거든요. 이 생활을 8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샌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본인들한테 맞는 그런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키우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이런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이루려면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노무사 시험은 수단에 불과하지 목표가 아니거든요. 너무 잠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폐해질 정도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끈질기게 영리하게 노력하셔서 노무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